이 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말로 드러나기도 하고 생각이나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든 몸을 가지고 있죠, 그죠? 물질화된 3차원에 만약에 귀신이나 유령이라 그러면 좀 다르겠죠, 그죠?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몸과 너무나 동일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몸이 실제가 아니고 생각이 실제가 아니고 감정이 실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의식이 자기의 실제이고 이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영혼의 세계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몸이 옷을 벗어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의식을 계속 진화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고 삶을 나름대로 성숙된 사람들은 영혼과 의식에서 지구에서의 경험이 많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의식은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체계도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성장이 초점이고 의식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 자체는 좋은 경험도 있고 힘든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았던 힘든 경험, 상처받았던 경험을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은 내한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혼의 성장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인간의 삶은 고통이에요. 고해. 그런데 고통이 곧 깨달음이다. 보리다. 이렇게 부처님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재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고통의 실체가 뭔지를 진실을 탐구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통의 실체를 타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감정의 메커니즘이 대부분 그런 경우거든요. 생각과 감정의 메커니즘. 이 생각과 감정의 메커니즘이 바깥으로 몸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걸 우리는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 그림도 이렇게 했죠, 그죠?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목에서 나와요. 성대, 목에서 나오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을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말을 떨리게 하는 사람, 말을 유창하게 못하는 사람, 말이 좀 잘 막히는 사람, 말을 할 때 어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걸 갖다 목으로 자꾸 쪼우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자꾸 떨려요. 우리가 발표할 때 보면 목이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막 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말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이 많은 사람, 긴장이 많은 사람, 목을 확 쪼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가지고 있는 카르마, 인간의 업을 이야기할 때 이 업을 크게 생각의 업이 있고 말의 업이 있고 행동의 업이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을 8정도의 정사, 생각을 바르게 하라. 그 다음에 말을 바르게 해서 업을 제거해라. 정업, 말을 바르게 해라. 행동을 바르게 해라. 정행, 행동을 바르게 해서 카르마를 제거해라. 이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제일 큰 방법이 뭐냐? 팔정도. 팔정도 중에서 제일 앞이 바르게 보라. 정견. 바르게 보는데 이게 1번으로 나 있죠. 바르게 보면서 그 다음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은 밝음과 부처님 표현한다면 지혜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은 심리학이나 이런 걸 했던 것은 쪽의 관점이었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문제를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왜곡된 생각인지 이걸 많이 다루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제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 현재가 중요하죠. 그죠? 지금 현재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현실이고 변화입니다. 그냥 생각만 많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줘야지, 내가 좀 더 따뜻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말을 나올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막 쏟아내요. 아니면 행동할 때는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카르마를 닦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를 보면 말과 행동은 안 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 많이 생각했어.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자기는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해. 나는 너를 많이 배려하고 있거든. 그러면 많이 배려하고 많이 생각하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나와야지 그게 진실이죠. 이게 에너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아직 에너지가 자기라는 세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있는 것이 바깥으로 처음에 나올 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말을 통해서, 말은 하나의 마법이고 주문과 같다 그랬죠. 그죠? 마법사들이 쓰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는 주문이 있어요. 이 주문을 계속 외우면 대순진리에나 아니면 정산도도 가도 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주문, 아제아제 바라제, 이 주문이라는 것은 마법처럼 이 주문을 내뱉으면 에너지가 정화되고 좋은 것이 니한테 올 거야. 카르마가 좀 제거될 거야. 이러한 말을 우리는 주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주문 중에서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악의적인 주문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해치고 안 되게 하는 주문. 그러니까 똑같은 주문이고 똑같은 마법인데도 살리는 주문이 있고 죽이는 주문이 있거든요. 뭘로? 말로. 그 말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모든 말의 힘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을 쓸 때 생각과 감정을 강하게 아주 집중해가지고 확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집중해서 확 쓰는 사람을 마법사, 종교인, 수행인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행자들이나 마법사들이 쓰는 이런 주문처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주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반복적으로 쓰는 그 단어,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그 주문이 자기한테 평소에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나 가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팍 나와야 되는데 뭐 일생이 딱 하면 욕이 티 나오고 이게 주문인 거야. 그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주문인 거야 이게. 아 나는 안 될 거야, 다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와 버리면 이 주문에 걸려버린다고. 이게 말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법사들이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걸듯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그 주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난번에 부모님이 주로 나에게 했던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내가 그 주문을 배워버린 거예요. 주문을 부모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내한테 그 주문을 쓰는 거야.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옛날에 아버지가 엄마가 내한테 니까짓 게 뭐 하겠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한테.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서 말을 내뱉으면 현실화 되어 버립니다. 이게 시크릿의 비밀이거든요. 딱 현실이 되어 버려요. 말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대략 맞아 죽어버라! 이렇게 저주를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딱 걸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부적까지 하나 딱 써가지고 팍 훑어버리는 거야. 에너지를 막 이렇게 실어가지고 말을 내뱉으면서 형상까지 같이 딱 달라붙여보면 사람이 체면 걸리듯이 딱 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할 때 사람이 부모가 되고 사장이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엄청난 사람들한테 업을 싣게 된다고. 그래서 이 의사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탁 뱉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 강의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말을 막 술술술술 나와요. 입에서 막 저절로 막 졸졸졸졸 막 나온다. 이 목 차크라가 팍 열려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목 차크라가 아직 안 열린 사람들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쥐어 짜듯이 어디 적어 놔놓고 애아가 머리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강의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목에서 말이 나와요. 그냥 주르륵 나쁘는 거야. 주르륵 잘하는 사람, 우리 성우님. 말이 그냥 청산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바바바바바바 막 나와요. 어떻게 저리 잘하냐? 목 차크라가 빵 열린 거야. 성우님은 단어를 쓸 때도 다 깨어서 불필요한 말을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목 차크라가 확 다 열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의하고 이러면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 여러분을 스스로를 살리는 말이 있고 자기를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이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아주 긍정적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주문으로 하면 할렐루야, 아멘, 엄마니 밤매옴,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다 뜻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일지 쓰면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써요. 감사하는 단어가 좀 나와 이제. 여러분들이 입에서 어떤 단어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바라가 말을 쓸 때 너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써? 왜 안 써?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은 잘해요. 줄줄줄줄 나온다고. 그런데 좋은 말은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이완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어색하고 저 안 맞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라가 어머님한테나 아버지한테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겠노. 말은 이렇게 하거든. 야 이놈 새끼 나이 들어가 뭐 이렇게 하지만 좋단 말이야.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 감사합니다 하면 좋거든. 근데 참 우리는 말을 쓸 때 이거 인색한 거야. 나쁜 말은 잘 써. 그런데 좋은 말은 안 주려고 그래. 아니 그 말 좀 많이 주면 어땠어 그지? 야 멋있다, 우와 굿이야, 최고야 뭐 이렇게 주면 되잖아. 안 주는 거야. 자기한테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해 잘.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를 용서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가슴이 확 열려요. 좋은 말을 하면. 그런데 안 좋은 말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어떤 게 있는가? 상대의 단점을 찾아가지고 굳이 그걸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입에서 나오면 계속 불평하는 말이야. 아, 이것도 안 좋고, 아, 왜 아프노? 아, 이게 뭐 어떻고, 막 계속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말들. 말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을 살려버리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은 상대를 해쳐버리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말, 그 다음에 공격적인 말, 험담하는 말, 독단적인 주장, 내가 최고야, 내가 내 말이 맞아, 막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과장하는 말, 핑계대는 말,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기가 어떤 말을 쓰는지를 헌신명상하면서 한번 봐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좀 더 사랑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올리려고 하는 걸, 이걸 자기의 존재,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이 있어요. 은연중에 여러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하는 말이 습관적인 사과. 제발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미안, 잘못했어. 이런 거 하지 마. 습관적인 사과는 자기 스스로의 힘을 확 빼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에서 미안한 게 있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한데 이러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미안, 잘못, 막 이런 단어를 쓰지 마라. 그러면 스스로의 존재감을 자꾸 낮추어요. 그럼 두 번째는 주변에서 이야 오늘 멋있는데 에너지가 좋아 이러면 탁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이런 거는 뭐예요? 자존감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잖아.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좀 상대의 칭찬을 받아줘야 되는데 야 오늘 멋있는데요? 와 잘한대요 하면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친척집에 이래 가면 친척들이 이거 뭐 자식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용돈 주는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았을걸. 마치 아니에요 하는 것이 예의를 차리는 거고 뭔가 잘하는 걸로 착각한 거야.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 어떤 사람이 상대를 좀 더 생각해서 용돈을 좀 주면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서 잘 써야 되는데 그거 받으면 빛을 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옛날에 내 친구 중에 한 명 그런 아가 있더라고. 주변에서 누가 도시락 반찬 하나를 준다든가 아니면 뭘 이렇게 빌려줘도 못 견뎌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주는 걸 좀 잘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게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이야기해야 돼. 그럴지도 모르겠고 왜 그래? 이거 잘 모르겠고 뭐 자꾸 이런 확신이 없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말을 쓸 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의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러면 그냥 뭐 어물어물 하면서 이렇게 확신이 없는 이런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쓸 때 내가 어떤 말을 잘 쓰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버릇이라 그랬죠. 그죠? 말버릇, 말의 습관. 이 말버릇을 바꾸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행동 바꾸기 전에 말을 먼저 바꾸세요. 말부터 먼저 바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삶의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말은 그대로 하면서 행동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면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래서 이 말버릇을 바꿀 때 제일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말을 하면서 자기 점검을 좀 이렇게
자기 성찰, 자기 탐구, 자기 인식, 헌신명상한테 자기가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군. 좀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해봐요. 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이제 앞으로 진실 찾기나 이런 걸 할 때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약간 피드백을 좀 해줘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말을 들으면 자기 점검이 안 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약간 부정적이고 불편하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3번에서 부모님이 그랬고 4번에서 내가 내 자신한테 부정적인 말을 주문을 걸듯이 이제 이렇게 5번에서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이 내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쓰는 말의 억양이나 그 말의 단어가 내한테 스스로 걸린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업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야. 상대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식으로 말한다. 저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무리하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말에 걸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말이 걸려? 그러니까 왜 저래? 너의 행동이 왜 그래? 왜 저래가 아니고 왜 그래? 어떤 사람이 나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잘못됐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그래? 왜 저래? 하는 것을 갖다가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여신한테 우리는 너를 여신으로 보고 있어. 성우님도 너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네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알아차리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했어. 그런데 뭔가 한마디를 딱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성우님은 내한테 왜 저런 식으로 나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원장님은 왜 내한테 저렇게 이야기해? 지금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는데 그게 자기 업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상대가 내 자존심을 깎는다.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한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이게 진짜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왜 그래? 너 이런 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 그래요? 어떤 부분에 그래요? 이러면서 빨리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수정이 되고 바뀌어질 거 아니야. 근데 너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뭔가 법칙에 맞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행동, 말, 생각을, 습관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때 말과 행동과 생각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 버린 거야. 나를 문제시한다. 나를 쓰레기 취급해. 아예 못하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봐. 이게 업식인 거야. 지금 거기서 오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본다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행동을 조금 더 올바른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너가 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니한테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고 말을 해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해야지 니한테 좋은 게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말이야. 이걸 갖다가 마치 나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버린 거야. 제일 이게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진실 찾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 찾기는 진실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내가 느낄 때 이 부분은 진실이 아닌 것 같아. 그건 왜곡된 것 같아. 그건 부정적인 말이야. 잘못된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진실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방어를 딱 해버린 거야. 저항을 딱 해버린 거야.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행동과 말과 생각을 우리는 계속 수정하고 바꾸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인식을 정확하게 해요. 지금 진호도 엄마가 너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너의 행동과 상황에서 너의 말이나 어떤 너의 생각이
엄마하고 좀 다르고 잘못되게 엄마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너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니야.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런 걸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됐는데 가만. 아, 그래요? 아, 어떤 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빨리 말이 서로 소통이 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 갑자기 인상 팍 쓰면서 확 틀어져가지고 나를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업식이 확 휩싸여 버리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 있죠, 그죠? 그게 여러분의 업식인 거야. 제일 큰 업식이라고. 공감이는 좀 어떤 말을 제일 좀 들었을 때 불편해? 이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그러니까 말을 딱 집은 건 아니고 그냥 제 관심 영역 밖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안 편해하는 제 그냥 기본 상태나 입맛에 안 맞는 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너한테 안 맞는 건 하지 마라 이 말이네. 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제 아버지하고 많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비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를 비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몰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하한다든가 약간 무시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떨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하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약간 무시를 한다든가 비하할 때 어떨 때 그래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내한테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하나 무시가 아닙니다. 무시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내한테 못한다 이러면 나를 무시한다, 비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하할 때는 저 사람이 잘난 척하거나 저 사람이 아닌 것을 맞다고 계속 주장하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 자기 식대로 하거나.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몰라요. 그러고 이렇게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묻고 이런 사람 절대 무시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비하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난 척해가 무시했다는 거야. 지금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제가 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절대 무시 안 받습니다.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니까 사람들이 딱 아는 거야. 지금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속에서 무시를 딱 합니다. 에이, 저거 좀 모르면서 저거 봐라. 이게 무시지. 저 잘 몰라요 이러는데 저것도 몰라 이러면서 막 무시 안 한다고. 또 다른 사람 중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 불편해?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데 성우님한테 이 단어를 좀 많이 썼어요. 이게 당연한데 왜 안 해? 정리하는 거 당연한데 왜 안 해? 치우는 거 당연한데 왜 안 해? 우리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안 해? 그런데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하다는 게 없다. 그런데 이 당연한데라고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오론과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들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예를 들어서 진우가 엄마는 본인이 아는 게 많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우의 상황이나 여건을 안 보고 당연한데 왜 안 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을 때 나를 무시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단어에 자기 확신과 자기 아집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성우님은 당연한데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써요. 확신하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요. 단어를 쓸 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가 이렇게 그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서 나오는 말버릇이기 때문에 이걸 네 걸로 만들면 안 돼. 엄마의 말버릇이야.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말버릇을 바꾸려고 그러면 말을 하면서 상대를 좀 봐요. 상대의 반응을 이렇게 보라고. 지금 내가 막 말하는데 상대가 약간 불편해하고 기분이 나빠해. 그럼 빨리 얼른 주워 이어야 되는데 불편하고 있는데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은 소통이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상대를 계속 봐야 돼. 계속 보면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보면서 해야지 이 버릇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버릇을 못 바꾸는 사람, 자기에게만 빠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말을 할 때 약간 생각을 좀 하고 해. 아, 이 말을 써가 되겠나? 하면 약간 상대가 좀 불편했는데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습관 자동적으로 튀어나가 버리면 주워 담기 어려운 거야. 자, 3가지. 자기 점검, 상대방 반응 좀 보고, 말을 할 때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죠. 언어를 좀 더 적절한 언어, 명확한 단어를 써야 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내는 단어를 빨리 잘 골라내요. 근데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어. 근데 상대는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상대가 못 들었다고 짜증 막 내고 상대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말을 잘못 써놔놓고. 그래서 이제 이 어휘력이 엄청 중요한 거야. 우리가 여 절제, 뭐 정성 이러면서 좀 제발 네이버나 자꾸 찾아봐요, 단어를. 단어를 찾아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입력 좀 하라고. 그래서 쓸 때 적절한 단어를 딱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될수록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공감하는 말, 책임지는 말, 요런 단어를 좀 써요.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단어를 좀 쓰지 말고. 그리고 불필요한 말 좀 많이 하지 말고. 필요도 안 하는데 계속 말을 반복적으로 쓰면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버릇을 점검을 하면서 자기의 말버릇을 한번 바꿔보기 바랍니다.